안녕하세요. 95도 속 칠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입니다. 제 옆에는 군님 함께 계십니다. 지난주 에피소드 아우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번 주와 저번 주 파인나잇들이 조금 다른 이벤트들에 비해서 빈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저희가 시간을 억지로 늘려서 맞추기보다는 저희가 평소에 말하고 싶었던 주제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특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식 명칭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추후에 어떻게 부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처럼 카드들이 조금 약하거나 아니면 큰 소식이 없는 이럴 때에는 이런 특집식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에피소드를 굳이 나눈 이유는 한 개의 에피소드에서 주제가 많다 보면 주제의 연속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 저희가 두 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올리기로 했고, 현재 계획은 이런 식으로 특집 방송이 나뉘는 주에는 한 주에 비교적 짧은 에피소드 두 개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또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트로가 길었는데 오늘 특집은 평소에 입이 닳도록 칭찬하시던 TUF 시즌 10에 관해서 군님이 직접 전해주시겠습니다. 전 이제 오늘 청취자 입장으로서 저도 옆에서 듣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초반에 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말을 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TUF에 관해서 짧게 설명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TUF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아니 모르시거나 이제 2010년대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가장 먼저 리얼리티 쇼가 엄청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슈퍼스타 K. 같이 이제 맞아. 합숙하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합숙 장면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승자 가려내고 이제 이런 게 한국에서만 인기가 많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 UFC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에서 그걸 시작했어요. 음악 쪽에서도 시작하고 심지어 WWE에서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UFC 버전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이제 TUF입니다. 더 울티메트 파이터의 약자죠. 네. 그래서 이게 시즌 1부터 지금 벌써 시즌 30인가요? 33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시즌 10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이게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시즌 10은 인기 진짜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즌 10이 그거 정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TUF가 뭔가 사실 수도 있는데, TUF가 이제 그 당시에는 UFC 선수가 되고 싶은 종합격투기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아무래도 UFC가 인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확실하게 되게 좀 날 것의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선수라고 하기도 뭐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 당시에는. 네. 예, 진짜 뭐 NFL 선수도 많이 나오고 그냥 이제 정말 몸으로 다 잘해. 사실 TUF의 암묵적인 룰이 적어도 아마추어 이제 파이팅 경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같은 팀에 섞여 있는 선수들도 종종 같이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설명하면 약간 쇼미더머니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온 래퍼가 자기 레이블에 있는 네. 래퍼도 데리고 나오는 이런 느낌인 거죠. 실제로 이번 TUF에도 TUF10에도 그런 게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 TUF에서 지금 이게 한창 전성기던 시절, 네. 특히 이제 시즌 3에서 한 시즌 15까지가 이제 TUF 전성기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 시절 TUF 출신 파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지금은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황혼 길을 막고 있지만 5년 전만 해도 TUF 출신들이 UFC를 거의 점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TUF 출신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 맞아요. 예. 지금도 뭐 예, 지금은 근데 좀 아무래도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랭킹에는 진입하되 예, 사람들이 모르죠. TUF 출신인 걸. 그 TUF 우승자로 하면 저희가 꽤나 아는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많죠. 네. 일단 시즌 3 마이클 비스핑, 네. 그리고 네이트 디아즈, 아, 예, 토니 퍼거슨, 그리고 이제 오늘 군님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실 시즌 10의 코치 르시아드 에반스, 또 TUF 우승자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케빈 가스틀람, 네. 마이클 키에사, 네. 이게 모두 다 TF 우승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우승은 못했지만 저희가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하마노 우스만, 네. 그리고 로즈 나마유네스,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머리가 길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휘테커. 네. 예, 휘테커도 근데 TF 인가요? 휘테커는 좀 이제 글로벌 TF라고 해서 약간 스피노프 음. 식으로 나왔던, 예, 그래서 인기는 많이 없었는데, 예, 이게 2009년에 방영됐죠. 네. 예, 2009년쯤에 방영됐는데 이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모든 전 세계가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유행이 많았을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퀸튼 잭슨인가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퀸튼 잭슨, 아, 그래서 예. 이제 램페이 잭슨이죠. 램페이 잭슨이 그 문 부시는 장면이 네. 이 시즌 10에서 나오는 장면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라서방 아까 얘기했지 칼릴 라운트리도 원래는 되게 뚱뚱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TF10 램페이지 잭슨이 문 부시는 장면을 너무 재밌게 보고 아, 그랬나요? MMA 길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TF10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라이브로 봤어요. 스파이크 TV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보를 찾으려면은 그 VPN 써서 미국 채널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제 추억 상자에서 꺼낸 느낌으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예, 이번 에피소드를 좀 끌어가고 싶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예, 말씀 나온 김에 같이 말하자면 예,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한국 국내에서는 TF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주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고 싶어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서 예. 저희가 아무래도 특히 군님께서 이제 그 시절의 추억을 좀 이제 되짚어가는 방송이다 보니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부러 많이 안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전 TF를 이제 짧게 유튜브 클립으로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 선수들의 날 것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재밌어요. 특히 저는 디아제 선수 시즌 많이 봤고 토니 퍼거슨 선수의 그 상징적인 뒤에 날개 아시죠? 아, 예, 예, 그 알죠. 날개 문신이 TF 시즌에는 날개가 다 완성이 안 됐어요. 네. 예, 이제 그런 날 것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말이 길었고 청취자의 한 명으로서 들을 테니 제가 말이 없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그때 시대 배경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고 제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조금 살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추억 상자에서 꺼내는 얘기 때문에 네. UFC가 원래 옛날에는 스파이크 TV라는 곳에서 방영을 했어요. 뭐 그때 팍스랑 아마 계약을 해가지고 종종 나오는 게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슬슬 이제 스마트폰도 스물스물 나오고 이제 인터넷도 활달히 발달할 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TV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예, 뭐 지금은 뭐 ESPN이랑도 뭐 하긴 하는데, 예, 그때는 스파이크 TV였죠. 스파이크 TV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은데요. 예, 이건 제가 이제 온님한테 살짝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스파이크 TV가 거의 액션이었나요? 슈퍼 액션? 예. X 스포츠였나요? 그 한국에 그런 채널이 있었죠. 이제 약간 남성향적인 채널이 네.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채널의 모티브가 남성을 위한 유일한 채널이었나? 어쨌든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예. 그거의 미국판이죠. 네, 거의 예, 미국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봤던 거는 Thousand Ways to Die 하고 이제 Ultimate Fighter 또 봤죠. 아까 예, 말한 TF 그 데들리스트 워리어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음, 데들리스트 워리어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은 데들리스트 워리어가 이제 각 시대별로 있었던 그런 워리어 전사들 예를 들면 몽골군 대 십자군 배틀 아니면은 이제 좀 비교로 하자면은 로마 병대, 스파르탄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TV쇼였어요. 예, 그게 약간 남자들의 평생 질문이죠. 예,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예. 에 그걸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프로그램인 거죠. 진짜 거의 마초 TV죠? 마초 예, TV. 마초적인 성향이 강한 TV였죠. 예, 그 다우슨 웨이스 다이에서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아직 제 그 어렸을 때 기억에 너무 정말 죄송한데 그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그냥 가장 기괴한 방식으로 죽는 그런 걸 아, 모아놓은 예 음, TV쇼인데 예, 예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어느 날 이제 어떤 여성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내에서 갑자기 심장이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승무원 부르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메디컬 팀을 요청을 하는데 여기 의사분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의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심장 질환과 관련된 그리고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모든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오기 시작하다가 가슴이 뻥 하고 터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가슴 성형을 했는데 그래서 가슴 성형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게 터진 거예요. 아 실리콘이, 예, 실리콘이 터져가지고 그런 만큼 좀 약간 기괴한 그 쇼들이 좀 많았는데 기괴하다기보다는 좀 마초이즘 그런 쇼들이 예, 많았죠. 예, 저는 딱 하나 알고 있는 게 물론 예, TF도 알고 있었지만 예, 저는 이제 좀 어렸을 때 그날 네, 제일 저희가 어렸으니까 좀 예. 되게 충격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이제 와이프 스왑이었나요? 아, 예, 그 와이프를 바꿔서 생활하는 뭐 그런 게 좀 되게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미국이구나. 진짜 이런 기괴한 프로그램을 모습이 하다니. 많았어요. 예, 되게 어쨌든 되게 마초적인 성향이었고 그러면 되게 TF가 엄청 음지였었네요. 그 당시에는. 이게 UFC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UFC 위치가
그런 위치였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넘버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 경쟁 단체도 많았고 이제 스포츠로서 아예 자리 잡은 것보다 오히려 서커스쇼적인 면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상대편이었던 그때 프라이드. 저희가 프라이드나 K1 얘기하면은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렘미 부냐스키가 그쵸. 거의 한 200kg 되는 스모 선수랑 싸우는 그런 서커스적인 면도 있거든요. 뭐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홍만 그쵸. 네, 효도르전 같은 서커스 쇼를 밀고 왔는데 그게 UFC에도 약간 이미지가 어쩔 수 없이 많았죠. 왜냐면 네, 이게 UFC 원을 보시면 막 정말 무규칙이잖아요. 네, 막 낭심 때리고 네.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그 당시엔 좀 약간 스포츠라 보기에는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거를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리를 잡은 게 TF10이거든요. 그래서 TF1에서 이제 로렌즈 브로더스랑 그걸 좀 살리고 이제 조금 스포츠로서 완전히 좀 자리를 잡아가는 면인데 그래서 오히려 뜨면서 타 경쟁 단체가 많이 생겼어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이제 프라이드가 망해가지고 UFC가 인수해서 데려온 선수들도 많았거든요. 예. 우리로 치면은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라이브로 봤는데 추성훈 선수, 그쵸. 섹시아마. 그쵸. 미국에서는 섹시아마라고 불렀거든요. 아키아마 아시로? 아사히로? 음, 그랬는데 추성훈 선수 그때 비스핑이랑 해서 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서운했던 그런 기억이 조금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케이블 채널이 쇼타임이 있었는데 스트라이크 포스가 쇼타임에서 방영을 했어요. 음, 그 스트라이크 포스라고 하면은 조금 잘 갸우뚱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PFL이랑 벨라토르가 있는데 하위 단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UFC가 프라이드를 인수하면서 가장 데려오고 오고 싶었던 선수가 있었죠. 효도르. 그쵸. 유명했죠. 예, 효도르의 사랑은 UFC의 효도르 사랑은 유명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 계약이 이제 파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효도르가 개인적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협약을 한 M1이라는 단체랑 그 M1을 옆에다 넣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좀 무리한 요구였죠 사실. 그래서 결국에 효도르가 스트라이크포스로 가게 됐어요. 이제 프라이드에서 계약이 풀리니까. 그럼 혹시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다면 네. 효도르가 요구한 게 M1이라는 단체에서도 뛰고 싶고 UFC에서도 뛰고 싶다. 그것도 있는데 이제 UFC 옆에다가 M1을 달아달라는 거예요. 네이밍 스폰서로. 예, 그것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에 스트라이크 포스 경기들 보면은 옆에 M1이라고 붙어 있어요. 심지어 이거 잘 이제 몰랐어요. 예.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다게산 선수들이 M1에서 많이 뛰었어요. 음, 예, 제 기억이 맞다면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이슬람 마카체프가 M1에서 좀 오래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뭐 안 보죠? 예, 로드 재밌죠. FC 같은 느낌이겠죠? 예, 이게 아무래도 예. UFC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파이가 그 그쵸? 러시아 국내 한정된 국내 그쵸? 단체다 보니까. 국내 단체니까 세계 예. 단체는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트라이크포스가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포스에서 조금 나왔던 걸쭉걸쭉한 선수들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나중에 뭐 또 다른 특집으로 얘기하고 예. 싶은 게 이제 UFC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선수들 중 하면은 닉 디아즈 스트라이크포스에 있던 닉 디아즈는 좀 압도적인 닉 디아즈였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아는 닉디아즈는 좀 이제 나이가 좀 차서 온 닉디아즈죠. 그쵸? 예. 예, 그때 만약에 닉 디아즈가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네이트 디아즈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때 닉 디아즈는 좀 어나더 레벨의 닉 예. 디아즈였거든요. 왜냐면 저도 잘은 모르는데 네. 닉디아즈가 엄청난 선수였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네. 괜히 네이트 디아즈가 우리 형이 최고야라고 하는 이유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냥 형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어렸을 때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닉 디아즈가 진짜 어떻게 보면 네이트 디아즈보다 영향력을 떠나서 네. 선수로서는 더 큰 업적을 이뤄냈죠.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챔프니까. 예, 네. 챔피언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뭐 넘어왔던 루크 락콜드 그렇죠, UFC에서 또 챔프 다니엘 코미어 또 넘어와서 UFC에서 또 챔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는 지금 좀 안타깝지만 이제 예 능가노의 그 어퍼컷 KO로 많이 알려진 알리스타 오브레인 그렇죠. 예, 도 있었고 이제 뭐 그리고 저는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스트라이크포스가 이제 나중에 UFC 흡수되면서 론다 라우지가 UFC 올라왔어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UFC가 원래 2011년도에 아마 데이너 화이트가 인터뷰하면서 본인은 이제 여성부를 절대 만들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타 단체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여성부 선수들도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오게 됐어요. 그때 결정을 내렸던 거죠. 예. 아무튼 뭐 그때 시대 배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때가 사실 조금
가장 재밌는 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라이드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UFC에서 조금 설전을 벌이는데 이제 르샤드 에반스가 예전에 척 리델 제 UFC의 슈퍼스타죠 그때 당시는 그쵸. 아이스맨 척, 척 더 아이스맨을 오버핸드 라이트 카운터로 잡았어요. 르샤드 에반스는 당연히 레슬러니까 테이크다운을 가져올 거라는 많은 선수들, 많은 그 전문가들 의견을 뒤집고 없고 그 오버핸드 라이트로 그걸 잡았는데 그게 진짜 엄청나게 방영됐어요. 근데 프라이드 이거는 사실 한 번쯤 보셔야 될 게 이게 아무 그런 탐색전만 계속 벌이다가 아무도 안 들어오다가 이제 르샤드 에반스가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동시에 버저비터처럼 이제 척 리델은 이제 라이트 핸드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르샤드 에반스 오버핸드로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한 끗 타이밍으로 르샤드 에반스가 맞춰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원샷으로. 예, 그렇게 라이트 헤비급의 르샤드 에반스로 넘어갔는데 료토 마치다가 프라이드에서 넘어온 우리 드래곤 료토 마치다가 네. 넘어와가지고 르샤드 에반스 잡으면서 타이틀을 뺏겼죠. 예. 그래서 라이트 헤비급이 조금 어지러운 지금 성향이었는데 그래서 열렸던 게 이제 TF10 르샤드 그쵸. 에반스와 램페이지 잭슨이 서로 코치를 하면서 열렸던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게 스포 아닌 스포인데 그렇게 어지러웠던 라이트 헤비급을 이제 누가 정리하냐? 이 춘추 전국시대. 네. 왜냐면 이제 군님 말씀대로 타단체에서 너무 많이 넘어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중량급 선수들이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정량급 선수들에 비해서. 특히 라이트 헤비급 진짜 인기가 많았고 그 당시에는 맞아요.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네. UFC에서 다 같이 모이게 되니까 우연치 않게 네. UFC가 그때 약간 저희가 크로즈제로 보듯이 네. UFC 라이트 헤비급을 정리한 사람은 누가 될까? 네. 약간 스트라이크 포스의 누구? 이 단체의 누구? 과연 누가 될까 이랬는데 결국은 뜬금없이 한 선수가 되게 됐죠. 그건 나중에 저희가 특집으로 스포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도 진짜 재밌어요. 라이트 헤비급의 왕자 자리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때 예. 프랭클린도 있었는데 아 맞네요. 나중에 근데 감량해서 뭐 미들로 내려가긴 했는데 뭐 이거는 시대 배경상으로 조금만 얘기를 해주면은 그때 당시에 미들급에 있었던 선수가 앤더슨 실버였습니다. 아 이 얘기하면은 이제 조금 약간 그려지실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인지. 예. 나중에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저도 이거 예전에 군님에게 들었었는데 이 라이트 헤비급 서사도 진짜 재밌습니다. 이것도 거의 삼국지 수준으로 재밌어요. 저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그때 UFC를 좀 접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이제 스파이크 TV로 봤거든요. 예. 예. 그 감사했죠. 스파이크 TV는. 지금 쇼타임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스타크포스 방영했는데 지금은 쇼타임은 유명하죠. 복싱으로. 예, 복싱. 그 당시에도 복싱으로 유명했고. 예. 전 여담인데 예. 저는 UFC 경기 처음 본 게 네. 빠지게 된 건 아니고 처음 본 건 네. 청르대 선수 때문에 보게 됐어요. 예. 그 당시에. 뭐 그 모이칸이라고 하나. 예,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청르대 선수가 미디어에서도 네. 엄청 유명했어요. 네, 맞아요. 예. 왜냐면 이게 워낙 또 타고난 이 생김새가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네. 예. 이슈 메이킹도 많았고 그리고 네. 또 아까 말했듯이 중량급이 워낙 인기 많았어요. 딱 봐도 무섭고. 네. 예. 예,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시작된 게 TF10인데 TF10은 이제 헤비급을 이제 그것도 체급이 정해져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들어보니까 뭐 체급을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도 아, 있다고 그러니까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이거 설명을 까먹고 안 드렸는데 TUF 자체가 네. 이제 두 명의 코치가 이제 있고요. 이제 그 코치는 보통 이제 UFC 베테랑들이 맡게 되고 그 코치들이 이제 참가자들을 이제 저희가 가위바위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네. 주장이 너 우리 팀 와, 너 우리 팀 와 이렇게 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코치들이 데려가는 거고 이제 그 코치들이 마지막에 이제 경기를 또 하죠. 아,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에 UFC가 재밌었던 게 항상 매 시즌마다 컨셉이 있었어요. 체급별. 이번엔 라이트 헤비급. 뭐 이번엔 누구? 그러다가 이제 재밌었던 건 팀 UK, 팀 USA. 아, 그거 맞아. 그때 마이클 예. 비스핑 나왔죠. 예. 데니슨이랑.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되게 컨셉을 재밌게 해서 이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군님 말씀대로 좀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지만 말씀대로 이제 두 체급도 종종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남자 여자 따로 한 적도 있고 맞아. 그때 코치가 누구였죠? 코치가 기억날랑말랑하네. 저스틴 게이지가 나오지 않았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래요? 예. 네,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싸움이 은근히 감정 싸움이 심해요. 왜냐면 저희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너 왜 나 마지막에 안 뽑았어? 이런 식으로 네. 코치랑 선수랑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다른 팀에 좀 합류하고 싶었는데 픽을 당해가지고 못 합류해가지고 그래서 빼달라는 경우도 종종 예, 있었고. 맞아요. 그런 재미가 있었죠. 예, 예. 앤디 왕이었나? 앤디 왕이 아마 이제 BJ 팬이랑 같이 하면서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예, 좀 밈화되신 분이긴 한데 아무튼. 예. 예, 그래서 어쨌든 TF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헤비급 같은 경우 TF10에서는 조금 재미난 트라이아웃이 많았어요. 전 NFL 선수들도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뽑혔던 선수 중에 하나는 이제 NFL 두 명이죠. 맨 미트용까지 해서 두 명은 NFL 출신이었고, 그리고 거의 8알이 미식축구 선수들 출신이 많았어요. 그 당시엔 아직까지 좀 UFC가 좀 되게 날 것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도 그건데 아무래도 이제 헤비급을 피지컬을 맞추고 그 수행 능력을 맞추는 경우가, 왜냐면 지금도 뭐 NFL 선수들 출신들이 가끔 가더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피지컬을 맞추고,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여러분과 저만의 비밀. NFL에서 잘 안 되면은 넘어오는 경향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선수들 화내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미식축구, 대학 미식축구에서 미식축구로 진출하려다가 픽이 드래프트가 안 된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다시 전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동시에 이제 NCAA 레슬링을 하던가,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브록 레스너. NCAA 레슬링도 했고 미식축구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케인 저 파워가 굉장히 센 그 초신성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에요. 주도사는 아니고 미국 선수예요. 카인 셰인인가 그 빅캔. 맞아요. 대학교 엔지니어 출신. 여러분 기억나시면은 좀 적어주세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선수였습니다. 예. 손이 예, 어쨌든. 예. 뭐 그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예, 뭐 브록 레스너도 있었고 셰인 카인. 맞아요. 예, 셰인 예. 카인도 있었어요. 빅캔. 예.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리스트업 보면은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르샤드 에반스랑 램페이지랑 이제 한 것 중에서 이제 픽을 먼저 하는데 재미난 게 데이나 화이트가 두 분이 코치인 거죠? 네. 그 시즌에서는. 예. 맞아요. 아, 그 설명이 빠졌네요. 예. 두 사람이 이제 타이틀전 이제 정하는 그림이었는데 둘 다 이제 라이트앱에서, 예,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짝깔이 하던 시절이죠, 두 분 다. 그렇죠. 예. 예, 나중에 이제 한 분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긴 했지만. 예. 예. 아, 그 얘기 진짜 재밌는데 어쨌든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하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8알이 이제 대학 그 미식축구 출신들도 많고 이제 NFL 출신들도 많았는데, 재미난 게 이제 르샤드가 퍼스트 픽을 가져갔어요. 그게 바로 제임스 맥스위니. 같은 팀에서 활동했던 이제 영국 킥복서인데 당연히 자기 팀이니까 먼저 데려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 네. 코너 맥그리거가 이제 유라야 페이버랑 할 때처럼 그쵸. 자기 팀 가져가듯이. 근데 여기서 재밌는 램페이지의 다음 픽 김보 슬라이스가 왔습니다. 아,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짤이 있어요. 예. 그 데이나 화이트가 이제 참가자들 한 명씩 불러주는데 네. 마지막쯤에 아마 킴보 슬라이스가 불렸을 거예요. 원래 15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누구지 하고 있는데 이제 지원자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나 화이트가 따로 이제 깜짝 공개를 한 거죠. 아, 그게 그 장면이었군요. 근데 예. 어쨌든 예. 그때 사람들이 다 약간 놀라하는 그 표정. 그리고 킴보 슬라이스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베어너클의 창시자죠, 거의. 아, 그렇죠. 예, 야차죠, 야차. 예, 야차룰의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킴보 슬라이스만 쳐도 유튜브에 엄청 나옵니다. 예. 그 다큐멘터리로만 해도. 그래서 킴보 슬라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았어요. 사람들이 예. 이게, 왜냐면 UFC가 그 당시에는 서커쇼 같아가지고 실전이면은 킴보 슬라이스가 100전 아니겠냐. 예, 마스비달도 그쵸. 예. 마스비달은 근데 좀 다른 게 마스비달은 정식 훈련을 받고 데뷔한 거라서. 그쵸, 좀 다른 케이스. 예, 참고로 마스비달은 이제 킴보 슬라이스가 맨주먹 싸움에서 키운 선수입니다. 예, 마스비달 선수 그 싸움 유튜브 치면 나와요. 아직도 길거리 싸움. 그래서 선수들을 하나하나 다 짚고 가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데, 이제 몇 명만 조금 짚어보자면은 이제 그 르샤드 에반스 세컨 픽, 이제 대학 미식축구 선수 출신, 그리고 아마추어 경력이 있는, 저희들에게는 조로건의 친구로 잘 알려진 브랜든 샵, 더 유리턱. 예, 턱이 좀 약한 선수로 유명하죠, 사실. 예. 그 다음 선수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5번째 픽인데 로이 넬슨이죠. 아, 사실 이 특집이 시작된 트리거죠. 예, 맞아요. 예, 예. 제가 로이네스를 언급하면서. 음. 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좀 고집 부렸죠. 아, 이거 예. 한번 하자.
제발 한번 하자.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근데 로이네슨을 여러분들이 이름은 생소하실 수 있어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한 번 보고 잊지 못할, 사실 지금으로 보면 UFC에서 있을 수 없는 체형이죠. 빅 컨트리. 예. 예, 진짜 빅 컨트리죠. 예. 로이 넬슨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감량을 해서 미들급까지 내려갔다면 아마 챔프를 달지 않았을까. 근데 못했을 거예요. 로이네슨이라서. 감량을요. 예. 근데 그게 또 뭐 자기 예. 스타일이니까. 예. 맞아요. 예, 나중에 뭐 동시에 뭐 케빈 게스트럼도 원래 웰터급에서 떴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감량을 못해서 미들급으로 예, 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예, 어쨌든. 더 베어.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선수는 이제 르샤드 에반스의 다섯 번째 픽은 로이 넬슨, 다음에 여섯 번째 픽이 있는데 이건 조금 사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아닌데 전개를 위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데릴 스쿠노버라는 선수인데 어, 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트라이아웃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코치 두 명이 에피1에서 선수 트라이아웃을 해요.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때 진짜 찌든 현역 NFL 선수들도 왔어요. 입단 테스트를 보는군요. 입단 테스트를 예. 봐요. 맞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를 보고 픽하면서 나 저 선수 원해.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16명이 선출이 되는 건데 그럼 약간 쇼미더머니로 따지면 약간 목걸이 주는 형태인 거네요. 그렇죠. 1차, 예. 1차전. 예, 1차 오디션이죠. 예. 근데 데릴 스쿠노버를 보고 이제 램페이지가 테리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빌드업이 되는 게 램페이지 잭슨이 이 사람이 이제 헤비급이다 보니까 조금 가슴이 좀 처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슴이 이렇게 부르는 거 찌찌 우리 찌찌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성희롱 아닌 성희롱을 하는데 예, 이 사람도 나중에 제가 좀 빌드업을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곱 번째 픽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르샤드 에반스에서 재밌는 픽이 나왔는데 일곱 번째 맷 비추연. 음. 예, 제가 계속 언급하는 맷 비추연. 지금은 사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랭킹도 못 달고 뭐 이제 쟁쟁한 선수들이랑은 나중에 벨라토르에서 하기는 했는데 가장 유명한 짤 있죠. 효도로와의 더블 KO. 더블 K 아, 이분이에요. 그 선수구나. 예, 이분이 아, 몰랐어. 근데 이분이 이제 젊은 피로 먼저 일어나가지고 잡았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나중에 르샤드 에반스와 램페이지도 벨라토르에서 떴었죠. 아, 예, 램페이지는 그때 감량이 안 돼서 헤비급으로 떴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예. 그래서 맷비티온 같은 경우는 이제 킥을 굉장히 이 친구도 NFL 출신인데 아마 미네소타 출 거기서 떴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예. 근데 킥을 굉장히 잘 써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프라이드 뽕에 조금 취해 있어가지고 크로캅처럼 킥을 잘 치는 네. 선수 좋아해요. 근데 저는 하이킥보다는 레그킥. 음, 레그킥 KO 낸 선수를 좋아하는데 한 명만 뽑자면은 이제 로즈 나마유나스의 남편 아, 팻베리. 그렇죠. 페페리가 이제 레그킥 KO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트레버 누구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에게 막히고 나서부터 조금 이제 내려 하얀색을. 예, 예. 하향세 겪었는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예, 기회 되면. 헤비급의 회상을 하면서 예. 예, 하도록 하고 램페이 잭슨에서 재밌는 픽 하나 더 고르자면은 킴버 슬라이스 아까 말했던 퍼스트 예. 픽 있었고 이제 일곱 번째 픽에서 마커스 존스한 선수가 나와요. 예. 빅베이비라는 선수거든요. 예. 이, 선, 들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굉장히 재밌어요. NFL 출신 선수인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선수 특기가 이 선수가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키도 굉장히 커요. 역시 NFL 선수 출신답게 예. 길쭉길쭉하고 스피드도 좋은데 타격도 안 하고 주짓수로 KO를 내는 선수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 리버스 트라이앵글로 잡고 음, 파운딩을 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얼굴로 깔아 뭉갠 상태로 되게 신기하네요. 예, 보통 이제 트라이앵글 건다고 하면은 등이 닿은 예. 상태잖아요. 아니면 마주 본 상태에서 이제 루크 락홀드나 이제 예. 하비비 했던 것 같은 트라이앵글 생각하는데 하비비 했던 트라이앵글에서 반대로 위로 엉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음, 예, 위로 올라가서 리버스로 엉덩이가 얼굴에 닿게 하면서 파운딩을 날려요. 그렇게 승리를 가져가는 선수로 아주 기억에 남는데 이분이 원래 파이트 닉네임이 없었는데 저희가 TF에서 빠질 수 없는 이제 프랭크 예, 똑같이 아, 프랭크들 하면서 빅베이비라는 닉네임을 얻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억나는 에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또 예. 그 프랭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저도 네, TF 정확하게 모르지만 네, 이 TF가 아무래도 합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꼭 그런 코너들이 하나씩 있어요. 시즌마다. 네, 그런 코너라기보다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약간 몰카죠. 한국으로 따지면. 네, 약간 일부러 몰카해서 사실 거기서 아무래도 마초들이 많다 보니까 싸움도 많이 나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빅베이비 선수가 이제 그 몰카 상황에서 이제 별명이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 몰카 상황에서 조금 생긴 건데 그 몰카는 기억나는 에피에서 네. 왜냐면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감수성이 조금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예, 예, 그 몰카 컨텐츠는 항상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매 시즌마다 이제 일부러 뭐 화나게 하고 놀리고 근데 보통 그게 항상 안 좋게 끝났죠. 그럼요. 예. 옛날에는 진짜 막 싸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감정 싸움이 숙소까지 이어져서 좀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실제로. 사실 이 TF도 있어요. 아, 그쵸. 이게 후반에 있었어요. 예. 없으면 좀 심심하죠. 예. 근데 굉장히 간결하게 끝났어요. 그 네이트 디아즈 선수 싸웠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 네이트 디아즈가 싸운 건 주먹 교환을 안 했죠. 예, 저 거의 싸울 뻔했죠. 카로 파라지안 선수랑. 예, 그러면서 이제 예. 그거 있잖아요. 그 잘하시는 네이트 디아즈의 What's up? 유명한 포즈가 나왔죠. What's up? 예, 예. 더그 라이프 포즈로. 예, 예.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런 만큼 이제 약간 좀 흔한 TF의 한 장면입니다. 이 몰카 컨텐츠는. 그래서 TF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억나는 에피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kimbo 슬라이스 에피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해 주셨죠. 예, kimbo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픽으로 굉장히 기대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램페이지 잭슨 같은 경우가 조금 생각 없이 픽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전문 그래도 생활체육인데 전문 그렇죠. 스포츠 상대로 그래서 붙여진 게 아까 말했던 빅컨트리 음, 로이 넬슨과 붙게 됩니다. 이게 첫 경기에서부터 바로 붙는 건가요? 아마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또 기억 예, 상자에서 꺼내다 보니까 토너먼트식이죠. 네, 예, 맞아요. 아,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16명이 하면서 점점점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제 선수들은 이제 뭐 합의하에 대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제 포켓몬처럼 한 명 한 명 내보내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음, 예. 그래서 이제 로이 넬슨 선수랑 이제 하게 되는데 아, 진짜 안타까운 게 아마 이게 에피 3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로이 넬슨이 킴보 스라이스한테 MMA 룰도 설명을 해주고 이게 어떠한 이제 운영도 설명해줘요. 같이 합숙하면서 팀도 같이 아닌데 근데 이게 좀 친해졌구나.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킴보 슬라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워낙 관심도 많고 그리고 킴보가 좀 약간 현자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 좀 관심을 끄는데 아무래도 방송 타임 더 타기 위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음, 있었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 진 거는 진짜 안타깝게도 로이 넬슨이 잘 파악했어요. 예, 그라운드로 끌고 가가지고 올라타니까 사이드에서 크루시픽스 그 십자가 자세로 예, 파운딩으로 끝났죠. 어, 진짜 그냥 냥냥 펀치 하면서 그냥 끝냈어요. 가장 굴욕적인 패배 중 하나죠. 사실 그렇죠. 크루스픽스가. 거기서 아예 알게 됐어요. kimbo 슬라이스로는 전문 체육인으로서는 조금 그쵸. 이건 거 뭐 제이크 폴 그냥 TUF 넣는 거랑 뭐가 다른가. 그쵸. 뭐 아무튼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kimbo 슬라이스가. 그 기억나는 에피 중에 하나고 이제 더 브랜든 샵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브랜든 샵이 처음에는 세컨 픽처럼 세컨 픽의 그 기대에 부응할 만큼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NFL 픽이 안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예 전향을 해서 전문적으로 MMA 트레이닝을 꽤 했어요. 음. 전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NFL 선수들이랑 다르게, 그래서 아니면 왜냐면 빅베이비 같은 경우는 아예 NFL에서 뛰다가 왔거든요. 근데 브랜든 샵은 NFL에 드래프트도 안 됐죠. 예. 예, 하위 단체에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빠르게 전향을 해서 어느 정도 수련을 한 상태군요. 예, 예. 그래서 KO 나온 거 보면은 이제 투로 이제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보내는 이제 타격으로 보내는 의외죠. 왜냐면은 NFL 선수들 중에서 레슬링 수련한 선수도 많거든요. 예. 뭐 브록 레스너도 뭐 그랬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아나콘다 초크로 이기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음, 그때까지 저희가 알던 브랜든 샵의 이미지가 아니라 좀 스피디하고 음, 그런 이제 서브미션도 능숙하고 왜냐면은 그런 서브미션은 사실 주짓대로 음. 보통 생각할 텐데 예,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됐네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죠. 예, 왜냐면 지금처럼 모두가 육각형이던 시절이 아니니까. 진짜 자기 장점 하나만 들고 오던 시절인데, 맞아요. 이제 이 선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 이런 느낌이 좀 신선했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맷미티리언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이상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선수였어. 그래서 좀 왕따 당했거든요. 음, 그래서 기억나는 에피 하나 뽑자면은 맷미티리언 얘기를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를 뽑자면은 맷미티리언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 선수들을 포켓몬처럼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코치진이랑 상의를 하거든요. 이제 코치진이라고 하면 이제 르샤드 에반스, 램페이지 잭슨 헤드 코치가 있고 네. 그 옆에 우리가 지금 아는 르샤드 에반스 팀에는 지금 아는 그렉 잭슨, 음. 트레버 윗만 예. 있었어요. 예. 좀 예.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코치 혼자서 15명, 아니, 그 자기 팀을 다 가르치기 힘드니까 네. 자기가 이제 친한 코치들을 데리고 와서 네. 이제 같이 시키는 거죠. 왜냐면 그리고 아무리 그 선수들이 시간을 할애한다 해도 매일매일 와서 8시간, 9시간씩을 계속 코치 해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비어있는 시간에는 이제 대신 봐줄 수 있는 코치들을 많이 영입해줘. 그때는 이제 좀 그것도 하나의 재미였던 것 같아요. 코치가 또 다른 이제 슈퍼스타 코치를 약간 게스트 코치로 데리고 와서 맞아요. 하는 재미도 재미였죠. 또 하나의. GSP가 데려온 그 무에타이 코치도 굉장히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코너 맥그리거 얘기 하나만 하자면은 코너 맥그리거는 코치하면서 한 번도 같이 운동 안 했어요. 예, 자기 코치들 데려와가지고 운동시키고 예, 말로 조언을 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디펜스가 기가 막힙니다. 예, 나는 원래 그러려고 왔고 그 이 선수들이 지금 필요한 건 그거다. 왜냐 그때는 좀 레이터 시즌이기 때문에 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UFC 뛴 선수들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뭐 그런 선수들도 많은데 뭐 아무튼 맷미티온이 그거를 상대 팀한테 가서 이제 몇 명 누구 어느 순서로 나온다. 그럼 카운터 칠 수 있거든요, 그쵸, 뭐. 램페이지에서. 예, 이거를 얘기했다는 의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만 생각하는데 맷미티온이 조금 약간 엔티 소셜적인데 살짝 요즘 말로 하면은 살짝 좀 스펙트럼에 있는 아, 경계성에 있다. 살짝 아, 예,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니면은 좀 시티가 너무 풋볼 선수 출신이어서 아, 시티 후유증이 좀 있을 수 있다. 예, 어쨌든. 약간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줘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물어본, 얘기 드리는 건데, 군님이 비하의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좀 이제 사회성이 떨어지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선수가. 그 맷미트런이 사실 이제 나중에 보이는 경기인데 스카정크인가? 스카정크랑 했을 때인 것 같은데 그 경기 이후에 가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안 되면 나 경기 못 뛸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응급실 갔어요. 예. 근데 다시 뛰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받았던 의문이 저 약간 페이킹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음, 제가 봤을 때는 CT적인 면이 있어요. 아, CT를 많이 겪었던 오히려, 것 같아요. 뇌진탕을. 예. 예.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에피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맨미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하우스에서 조금 그 맨션에서 조금 소외되는 경향이 이제, 있었어요. 숙소에서 약간 왕따, 아니, 그쵸? 왕따 약간 은따처럼 됐군요. 그쵸? 예. 아무래도. 그래서 맨미트리온도 그리고 거의 라스트 픽이라 가지고 예. 라스트 거의 7번째 픽이니까 8번째 중에서 뭐 코치들 2명 합하면은 거의 15번째, 그렇죠. 14번째 픽이니까 그렇게 막 존중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죠.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랑 선수들도 많았고 특히 제임스 맥스윈이나 이제 뭐 웨스 샘스 같은 선수들도 있었으니까 예. 조금 다른 기억 남는 에피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이제 로이 넬슨이 이기고 나서 이제 데리스 쿠로버가 티리즈라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 그 램페이지 잭슨이 만들어준 그 약간 네, 성희롱적인 별명을. 네네네. 예. 티리즈라는 그거를 계속 봤는데 여기서 램페이지가 시비 걸듯이 약간 싸움을 걸어요. 음, 예, 어쩔 건데 너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물러나면은 저 특히 미국이라는 마초 문화에서는 더더욱 예, 물러나면 안 되죠. 물러나면은 조금 이거 오히려 하우스에서도 존중 못 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스 쿤오버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심지어 내가 투어 5로 내려가겠다. 나중에 내가 성공한 투어 5로 내려가서 너를 갈아치워버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아, 램페이지 잭슨한테. 예.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로 치면 말로 받아쳐야 되는 게 사실 성인 사회잖아요. 예. 근데 램페이지가 가가지고 해봐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가까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르샤드 에반스가 개입을 했죠. 아, 예. 좀 그 모습은 약간 추하네요. 램페이지 잭슨이. 이 사실 저는 TF 보면서 이제 램페이지 잭슨이 굉장히 많이 취한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불리죠. 예, 예. 지금은 좀 세탁해가지고 좀 나와가지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억하는 램페이지 잭슨은 무슨 불리예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실 그때 당시에 좀 성희롱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일본에서 프라이드에서 뛸 때도 좀 그런 걸로 말이 많았죠. 그렇죠. 시대를 잘 타고 났어요. 지금 사실 지금도
약간 램페이지 잭슨 이미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웃어 넘기는 거지. 네. 팟캐스트에서 보면은 좀 논란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특히 성희롱적인 발언은 이제 가끔 보면, 물론 제가 그런 거에 막 민감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 확실히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약간 인지 못하는 듯한 발언들이 많죠. 램페이지 잭슨한테는. 맞아요. 예. 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일 스쿠노버가 또 르시아 팀이에요. 네, 음. 르시아 팀인데 이제 점점 이어가면서 데릴 스쿠노버가 아마도 에피 7인가의 경기인데 공교롭게도 램페이지 잭슨 팀은 거의 완패했어요. 예. 그래서 데리스 쿤 오버만 남은 건데 그 전에 있던 6경기에서 계속 다 진 거예요. 킴보 아웃. 그 기대했던 선수들도 브랜든 샤바트 잡혀서 아웃. 되고 이제 6번째 픽에서 이제 데리스 쿤 오버가 붙게 되는데 6번째 에피소드에서 픽이 아니죠. 데리스 쿤 오버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램페이지가 이제 멘탈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못 이긴다. 루시아드 에버서 그만하라고 말려요. 그냥 어 그래서 램페이지가 얘기해요. 제가 좀 싫어하는 타입의 유형인데 팩트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음. 거짓말했어 이러잖아. 약간 내가 옳은 말 했으니까 난 네. 아무 말이나 해도 돼. 예, 그쵸. 내가 음. 틀린 말에 약간 제 티릿이 있잖아. 해가지고 루시아드가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그럼 나 너 대두라고 불러도 돼? 대두야? 그러니까 램페이지가 그래서 자기 쿨한 목적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으면 해 이러니까 러시아도 그러죠. 알겠어 대두야. 제가 대두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욕을 했어요. 아, 예. 그 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 큰 거 가지고 욕을 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끼어들어 죄송한데 네, 궁금한 점이, 네, 제가 지금까지 들은 느낌은 네, 약간 램페이지 잭슨은 좀 불같은 성격, 네, 그리고 에반스는 진짜 코치죠. 예, 약간 진짜 코치고 약간 지적이고 네, 약간 냉철한 느낌인데, 네, 그냥 픽도 네, 약간 르샤드 에반스는 되게 자기 전략적으로 픽을 한 것 같은데, 네, 약간 램페이지 잭슨은 좀 그냥 막 뽑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네. 실제로도 그런 느낌이었나요? 그런 느낌보다는 아마도 이제 르샤드 에반스가 조금 더 잘 뽑았죠. 선수들을 음, 잘 공략해 왔어요. 경력이나 그런 거를. 예. 음, 그런 걸 그거를 잘 가져왔고, 그리고 르샤드 에반스의 또 코치진들이 똑똑한 거죠. 예. 예, 지금은 성공한 코치진이니까. 그렇죠. 트레버 휘트만은 뭐 지금 UFC 내에서 코치로 하면 거의 1타 강사 네. 수준이니. 그리고 아마 나중에는 GSP 타격 코치도 데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음, 예. 근데 그리고 램페이지 잭슨이 좀 추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이제 브랜든 샵이 나중에 아나콘다 초크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나콘다 초크로도 잡았거든요. 에피4에서 이제 선수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드미코 로저스 아마 그 선수를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통은 이제 연패를 하더라도 자기 팀이 연패를 하더라도 가서 이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져버리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요. 램페이지 잭슨이 예. 근데 램페이지 잭슨 나가는 게 아니라 세컨하고 코치 다 나가요. 그 르샤드 에반스가 와가지고 위로를 해줘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요. 어, 음. 예, 좀 어쨌든 많이 좀 아쉽네요. 네. 예, 행동들이 약간 어른으로서, 그리고 이제 멘토로서, 어떻게 보면 말이 코치지 멘토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건데 네. 많이 아쉽네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제 저스틴 렌이 웨스 심스를 이겨요. 저스틴 랜이 어디 팀이죠? 르샤드 에반스고 아, 웨스 심스는 이제 램페이지가 나름 생각해서 뽑은 거거든요. 예. 왜냐면 웨스 심스 심지어 UFC 경력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데이나랑도 안면이 있어가지고 좀 킨튼 잭슨이 좀 생각해서 뽑은 픽인데 이제 잡혔죠.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좀 가슴이 아팠나 봐요. 왜냐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밈으로 유명한 문득기가 그때 실현돼요. 아, 램페이지 잭슨이 이제 네, 약간 믿었던 너마저 져버리니, 안 네, 그래도 져서 지금까지 계속 내가 픽한 애들이 르샤드 에반스 팀한테 져서 열이 받아있는 상태고, 네, 심지어 전 에피소드에서는 화가 나서 코치랑 나가버린 것까지 있고, 네, 그래도 괜찮아. 네. 다음 날은 내가 신중히 뽑은 애가 이길 거야 했는데 걔마저 져버리니 자기의 분을 못 이기고, 그 유명한, 문득기 아, 그게 이제 누구한테 긁혀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화나서 그런 거예요. 아, 욕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전 사실 아까 빅헤드 얘기하셨을 때 네. 물론 욕이라고 하셨지만 그때 좀 열받아서 부신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따지고. 사실 빅헤드가 아니라 이제 리처드를 이제 영어 그 리처드라는 이름을 이제 영어로 예, 별명으로 그러니까 제임스를 짐으로 부르시지. 빅헤드라 부르는 거네요. 그렇죠. 아, 예, 예. 좀 비속어 사용 안 예.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저 어쨌든 그것 때문에 긁혀서 푸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계속 졌어요. 예. 예. 그냥 약간 좀 저희가 피파 하다 보면 열받아서 컨트롤러 집어 던지듯이 약간 눈 부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더 이제 좀 열받게 하는 사건이 조금 더 나오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데일 스쿠너버가 이기고, 이제 누구랑 만나냐 했는데, 램페이지 팀에서 한 명이 유일하게 이겨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아요. 한 명이 유일하게 이겼는데, 그게 바로 빅베이비예요. 오. 일곱 번째 픽에서 하나의 빅베이비. 예. 빅베이비에 관한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왜 빅베이비냐면은, 그 프랭크를 했는데, 가짜 거미 프랭크를 했어요. 근데 몰카죠, 몰카. 예, 예. 몰카를 했는데 가짜검이 몰카를 했는데 빅베이비가 얘기했듯이 팔다리가 진짜 길어요. 음. 진짜 NFL 선수예요. 딱 봐도 진짜 딱 봐도 아 저 친구는 미식축구 선수다. 팔다리가 엄청 긴데 또 거의 체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 약간 굳이 따지면 약간 케빈 홀란드 같은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케빈 홀란드를 이제 헤비급으로 생각해 보세요. 음. 아, 약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예. 예, 헤비급까지 이제 쭉 끌어올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제 마커스 존스 예. 얘가 있는데 주짓수를 잘 쓰는 우리 마커스 존스인데 마커스 존스가 그래서 빅베이비예요. 근데 나중에 맷 미추니언이 이게 문제가 좀 생겼는데 맷 미추니언 하던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네. 그 얘기 안 끝나서 그 프랭크에서 거미 프랭크를 하고 아, 그랬나요? 예. 예. 걸 프랭크를 하고 너무 놀란 모습을 보고 아, 쟤 완전 베이비다 해서 그래서 닉네임이 이제 아. 빅베이비가 됐어요. 아, 거의 약간 울먹 하듯이까지 돼버려서 네. 그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하려다만 맷 미추니언 선수랑 이슈가 있었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아, 그래서 더 이제 사람은 빅베이비라 부르는 게 좀 감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 예. 이 사건을 말하자면은 이제 맨 매튜얼 한 선수가 크게 다쳤어요. 예. 아마 스카 정크가 다쳤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파이트 못할 것 같다. 왜냐면은 이 토너먼트가 이뤄지면서 아웃된 선수들도 시즌이 끝날 때까지 같이 훈련해요. 그리고 응급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다 나으면 빵꾸가 나면은 예. 예, 빵꾸가 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렇죠. UFC니까. 네, 저의 기억으로는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르고 TUF에서 비자 때문에 못 나온 선수가 있거든요. 제가 누구 얘기하신지 아시나요 혹시? 아, 모르겠어요. 저 처음 들어봐요, 이건. 이게 아마 월드와이드로 했는데 비자 때문에 갑자기 알고 보니까 비자가 안 돼가지고 결승이었거든요. 빵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TF 3, 4위전 해가지고 그 다시 이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내지 않아요. 이제 집에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비자 문제는 사실 거의 처음이죠. 예. 예, 이건 저희가 정보 찾아서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그 네. 유튜브에 같이 첨부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일이 좀 많아지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유튜브에 첨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스캇 정크가 아웃됐어요. 근데 종종 이제 TF에서 부상이나 아니면 가족 이유나 왜냐면 핸드폰 못 써요. 그렇죠. 그 당시에 약간 슈퍼스타 K처럼 네, 압수요. 그 당시에 약간 저희도 사실 좀 그런 거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다 큰 성인인데 담배도 못 피게 하고 핸드폰까지 뺏는 건 좀 그렇지 않냐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좀 진짜 그게 유행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예, 약간 감금 따지고 보면 약간 감금 서바이벌이죠.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제 기억으로 어떤 선수는 이제 와이프하고 애가 있었는데 어떻게 예,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가겠다. 난 가족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캇 정크가 아웃된 게 너무 슬펐는지 같은 팀메이트였던 마크스 존스가 와가지고 울면서 빅베이비. 예, 그렇죠. 빅베이비 와가지고 근데 그게 스캇 정크인지까지는 기억이 잘 예. 나진 않네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무래도 군님이 워낙 예전에 네. 재밌게 본 시즌이기 때문에 네. 예, 기억에 좀 의존한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16년 전 기억이죠. 예. 예. 그리고 원래 썰이라는 게 예, 맞아요. 지금 여러분 제 썰 듣고 있는 거라서. 예. 예. 하지만 이 군님이 뭐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비겁해 보일 수 있지만 네. 군님이 속이려고 속이는 건 아니라는 점. 네. 예. 네. 이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돌아와서 이제 마커스 존스 빅베이비 얘기를 좀 하자면은 나중에 빅베이비랑 데릴이랑 붙습니다. 티리스랑 붙어요. 예. 그래서 데릴이 이제 또 한 번 이겼지 않습니까? 예. 이겨가지고 이제 램페이지한테 이제 좀 매겼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길까 했는데 얼씨구나. 빅베이비가 이깁니다. 어. 예.
빅베이비가 이겨서 진짜 올라. 난세 영웅이네요. 그렇죠. 네. 유일하게 진짜 유일하게. 그 맨미티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에서는 제임스 맥스위니, 르샤드 에반스. 왜냐면은 르샤드 에반스 팀이 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 붙을 사람이 르샤드 에반스 팀밖에 없어요, 서로. 아, 그럼 이제 결국 자체적으로 네, 서로 토너먼트니까. 토너먼트니까 서로. 그 브랜든 샵도 2차전에서 르샤드 에반스 팀이랑 붙어서 예.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네. 물론 이제 정말 TUF PD 입장에서는 네. 반절 떨어지고 반절 붙어서 이렇게 계속 팀끼리 붙었으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 싸움이라는 게 저희가 짜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겨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예, 어쨌든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갑자기 이제 그래서 마커스 존스가 난세의 영웅이 돼서 올라가고 그렇게 서로서로 이제 토너먼트가 이어지는 경우인데 이제 나중에 마커스 존스가 이제 만나요. 누구를? 브랜든 샵을. 네. 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때 브랜든 샵 폼이 달랐어요. 진짜 유망주였어요, 브랜든 샵이. 음. 네, 브랜든 샵이 그때 아마 이때 KO, TKO로 이겼네요. 예. 그래서 브랜든 샵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상대방들한테 펀칭 파워가 센 상대방을 만나지 않아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쭉쭉쭉 올라갔어요. 상성이 확실히. 예. 브랜든 샵이 피지컬이 꽤 좋은 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음. 예. 브랜든 샵이 피지컬 꽤 좋은 편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데리스 쿠노브는 이제 그냥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불리잉은 진짜로 장난 안 치고 계속돼요. 아, 오히려 떨어지니까 더더욱. 예, 램페이지의 불링은. 예, 근데도 르샤드, 그 팀메이트들이 좀 나서가지고 좀, 예, 쳐내더라고요. 아, 전 이건 좀, 예, 어쨌든 계속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램페이지가 또 불링 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로이넬스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예, 너 사진을 봤을 때는 더 얇아 보이던데? 로이넬스에 한마디 하죠. 너도. 이렇게 받아쳐요. 일단 상대편한테는 다 시비를 거는 편이네요. 거의.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드립이 나왔을 때는 상대편도 아니었어요. 이때가 그 트라이아웃 하면서 픽하는 음. 시기였거든요. 예. 근데 뭐 이 정도는 약간 램페이지 치곤 귀엽다. 예. 예, 이 정도는. 램페이지 치고는 귀엽다. 예. 예, 정도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나는 에피로 다시 넘어와서 조금 다시 넘어가자면 데이스 쿠노보가 이긴 잭 젠슨이한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맨션을 같이 쓰면서 이제 생활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프랭크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르샤드 그 팀 소속 중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있었어요.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내 샤워 전에 누구였어? 라는 말을 해요. 예,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무언가를 밟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해피타임을 샤워하면서 보낸 것 같다. 용의선상에 올라오게 되죠. 그게 바로 잭 젠슨 선수입니다. 예. 잭 젠슨 선수가 그래가지고 좀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잭 젠슨 선수는 나 기억 안 나는데 아마도 재채기 한 거 아니야? 라고 아, 펜스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에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싸움이 벌어져요. 잭 젠슨. 아, 그때 벌어지는 거군요. 네, 잭 젠슨이 램페이지 팀의 라스트 픽이었거든요. 근데 라스트 픽이었는데 계속 좀 무시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저희도 축구나 농구 같은 거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약간 깍두기 느낌으로 좀 놀림 많이 당하죠. 그렇죠. 시절에도. 예. 근데 잭 젠슨 전에 픽됐던 게 마커스슨 빅베이비인데 잘했으니까. 예. 예. 근데 잭이 조금 약간 좀 겉돌고 오히려 말도 좀 못하고 하니까 좀 왕따 아닌 왕따를 계속 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완전 추락했던 거는 그 1년의 화장실 사건이죠. 아, 예, 그래가지고, 방점을 찍은 거네요. 그럼요.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음향사고 조금 났네요. 예, 아무튼, 잭 댄슨 같은 경우가 그래서 나중에 파이트가 이뤄지는데, 무슨 경우였냐면은, 방에서 무슨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싸움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게 아마 잭 젠슨이 좀 불링 당하던 상황이거든요. 잭 젠슨이 이제 싸움으로 야 나한테 그러지 마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프론트킥 맞고 이제 프론트 헤드락 타면서 스탠딩 길로틴으로 탭치고 끝나요. 진짜 10초 만에. 아, 잭슨이? 예. 아, 오히려 하지 말라 했는데 다 더 당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 마 하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이제 프론트킥 차고 헤드락 걸면서 끝내버려요. 스탠딩 길로틴으로.
더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때 당시가 누가 그랬고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에피였는지까지는 기억이 예, 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나시면 댓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 네. 아, 이제,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네, 이제 2차전에 넘어가서 이제 준결승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준결승전에서는 아까 말한 브랜든 샵이 빅베이비를 만나가지고 끝냈죠. TK로. TKO로 끝나고 이제 로이 넬슨이 이제 유망주 제임스 맥스윈이 영국 킥복서, 영국 신사죠. 러시아드 에반스 팀에 있어요. 우승권자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로이 넬슨이 붙여준 거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로이 넬슨이 그 특유의 나중에 UFC에서 로이 넬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버핸드가 매콤합니다. 예, 예술이에요, 예술. 오버핸드가 그 예, 딸막한 오버핸드가 예술이에요. 스태핑이랑 인스텝 밟으면서 들어오는 예. 게 예술이거든요. 끝내고 제임스 믹슨이 그렇게 끝냈어요. 결승전에서 그래서 조 로건의 친구와 우리 빅컨트리 로이 넬슨이 붙게 돼요. 음, 예. 뭐 여기까지 뭐 더 있는데 뭐 추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결국 결승전은 이제 음. 대망의 결승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아 여기서 이제 브랜든 샵의 밑독이 보여요. 아, 아, 제가 잠시만 껴들자면 예. 그 밑독이라는 게 드디어 처음으로 슬러거 타입을 만난 거네요. 그렇죠. 예. 음, 펀칭이 좀 센 친구를 만났는데 이게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브랜든 샵이 한 방으로 끝나요. 아, 예, 진짜 그 오버핸드 한 방으로 딱 쓰러지는데 비교를 하자면은 마이클 비스핀과 댄 앤더슨 1차전에서 댄 앤더슨이 이제 핸드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쵸. 그 오버핸드 날리는 페이메이커의 예, 헤이메이커 날리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맞고 그냥 진짜 라이트스 아웃 진짜 전원 끈 것처럼 쓰러지는데 너무 맛있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밴든 밴든 샵의 그 매력을 그때 알았어요. 아, 네. 그러면 결승에서 그래서 로이 넬슨이 우승했어요. 그럼 네. 로이네슨이 우승을 하고 네. 아 저희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TUF의 음. 우승 베네핏은 우승 혜택은 UFC 3경기 데뷔죠.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3경기 계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경기 수는 헷갈릴 수 있어도 네. 확실한 건 UFC 계약서입니다. 오, 아 그건 상금과 맞아. 예, 맞아, 상금과 맞아. UFC 계약서고 근데 이게 그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똑같이 음. 인기 있는 선수는 굳이 우승 안 해도 계약권 따내기도 했습니다. 오, 예, 인기 있는 선수는 데이나 화이트가 좋아하는 특히 kimbo 슬라이스 네, 물론 이제 빠르게 퇴출당하긴 했지만 네, 계약 받아냈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승자는 무조건 받는 거고 2, 3등은 이제 받는 게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긴 한다. 네. 예, 인상 깊으면 예, 음. 어쨌든 그래서 로이네슨이 UFC에 그렇게 입성하게 됐죠. 네, 그거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예, 네, 로이 넬슨이. 제 로이 넬슨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 진짜 쿵푸 파다 같은 그때 2008년도에 사람들이 뭐 지금 연령 듣고 계신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쿵푸 판다. 그쵸. 그런데 2009년도에 마침 진짜 쿵푸 판다가 나왔습니다. 네, 로이 넬슨. 헤비급의 진짜 신성이었죠, 그때. 저는 로이 넬슨이 진짜 위로 더 올라갈 줄 알았어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방금 얘기했던 맨 미티어, 로이 넬슨, 램페이지 잭슨, 루샤드 에반스 모두 다 나중에 벨라토르에서 만나게 됩니다. 약간 향후회죠. 향후회죠. 예, 벨라토르는 진짜 향후회가 맞는 게 차일 소넨하고 반델라이 실바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쵸. 네, 약간 다 이제 좀 이제 다 늙어서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황혼기. 맞아요. 예, 그 여담인데 제가 이거 사실 전 에피소드에 얘기하려 했다가 준비했다가 까먹었던 건데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네, 세우도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잖아요. 네, 최연소 레슬링 네, 미국인. 네. 그때 그 경기장 밖에서 송현호 선수가 물건을 팔고 있었대요. 오, 예. 진짜요? 예. 물론 이게 약간 그 특유의 미국식 스토리 만들기인지 모르겠지만 전에 피해서 얘기하시지 왜? 아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예 그게 나이스 타이밍. 예 그게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송혜동 선수가 그 올림픽 경기장 체육관 앞에서 네,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을 찍은 모습이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같이 옥타곤에서 뛰는데 네. 느낌이 어떻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둘이 충분히 나이가 비슷한 게 나이가 한 8살 정도 차이가 나고 이제 더하지 않나요? 8살인가 9살 차이가 나고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세우던 선수가 최연소 올림픽 아, 그때 어렸으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아시잖아요. 그 미국 특유의 그 미디어의 짜내기 스토리인지. 는 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도 사실로 믿고 싶네요. 예, 그 어쨌든 되게 인상 깊죠. 이게 TF가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저한테 들려주셨던 것보다는 중간중간 좀 잘린 얘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TF10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프라임 TV로 보시면 됩니다. 아예 근데 자막이 없어요. 예. 그 VPN을 쓰셔서 예. 아마존 프라임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TF10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네. 저는 이제 이걸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었던 건 이런 네. 기회가 있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누가 라이트 헤비급의 1황이 될 것인가 네. 그런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삼국지 같은 시대죠. 음. 거기서 정말 뜬금없이 누군가 그 1황을 차지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예, 그 시절에 보시던 분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 다 스포했는데 예. 어쨌든 저희가 TUF 시즌 10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주제에서는 더 재밌는 주제로 아마 좀 정해진 것 같긴 하지만 네. 다음 주제에서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